자, 2강입니다. 자, 이제 1강 강의가 이제 끝났으니까 조금 이제 강의에 대한 적응이 좀 되셨죠? 속도를 조금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111번부터 120번까지인데요. 자, 먼저 5문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below부터 시작해서 inside까지 품사가 모두 같을 수 있습니다. 자, 이 같을 수 있다는 한마디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셨습니까? 4개는 다 전치사일 수 있어요. 그런데 inside는요, 여러분들 내부라고 하는 명사도 되고요, 내부의라고 하는 형용사도 되고, 내부에서라고 하는 부사도 돼요. 그리고 전치사도 되는 것이죠. 얘는 순수 전치사입니다. before는 접속사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전치사도 될 수 있고, 옛날에라고 하는 부사로도 쓰입니다. below도 마찬가지로 전치사로 주로 많이 쓰지만 얘도 아래쪽에라고 하는 부사로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품사가 빈칸에 필요한지부터 먼저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는 지금 11am이라고 하는 명사 앞쪽에 있으므로 자, 지금 전치사가 들어오는 게 맞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주어가 all guest고, 자,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이 아이들은 잠깐 빼셔도 되겠죠? 수식어구니까. 저 주어가 어떻게 해야만 한다고요? 체크아웃 해야만 한다고요. 참고로 체크는 타동사로 주로 쓰지만 out과 결합되면 수거로 사용돼서 자동사로 쓸 수 있어요. 자, 무슨 뜻이죠? 체크해서 나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점검 후에 나간다는 뜻이므로 호텔 따위에서 자, 저 나가요 라고 자, 신고하고 나가는 거죠. 퇴실하다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동사예요, 이때는. 자, 그래서 뒤에 나오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어디에서 체크아웃을 하는지, 또 그 다음에 언제 체크아웃을 하는지를 수식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11am이 명사 단독으로 등장해서는 안 되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문장의 기본 구조를 아신다면 이 정도 판단하실 수 있죠. 따라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와서 수식어구가 성립돼야 되는 게 맞고요. 따라서 여러분들 접속사라든가 부사라든가 자, 이런 것들은 죄다 다 답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am과 결합될 수 없는 건 누구죠? below라고 하는 것은 위치를 나타낼 때 주로 쓰이잖아요. 뭐뭐의 아래쪽에. above가 반대 개념이고요. above가 어떤 것의 위쪽이라면 이건 아래쪽이에요. 하지만 below라고 하는 단어가 단순하게 위치의 뜻으로만 쓰이는 것은 아니고요. 지위를 나타낼 때도 씁니다. he's below below me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내 밑에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위를 나타낼 때도 쓰이고 또는 숫자를 나타낼 때도 써요. 자, below 50 이렇게 얘기하면 50 아래쪽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위치, 숫자, 지위 따위의 정보를 전달할 때 below를 쓴다. 이렇게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래라고 하는 한국말 해석 하나만 가지고는 자, 명확하지 않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자, with는 워낙에 뜻이 많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전치사야말로. 너무 뜻이 많습니다. 기본적 의미는 물론 동반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라고 하는 뜻이지만 뭐 의미가 한 30가지 이상 되니까요. 자, before는 두 가지죠. 순서 아니면 시간이죠. 주로 시간으로 많이 쓰죠. 언제 이전에. 딱 들어맞네요. 자, 지금 below는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 inside는요. 이것도 안 되죠. 이거는 위치만 나타내잖아요. 어디에 안쪽이니까. 자, 11시라고 하는 시점은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inside는 정말로 어떤 장소와 위치의 개념에서만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결국 with냐 before냐 둘 중에 하나인데 자, 이제는 뭐 어휘의 차원에서 접근해서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머릿속에 정답은 정하셨죠? 오케이? 호텔의 손님들이 자, 프론트 데스크에서 체크아웃을 하는데요. 자, 11시와 with 안 되겠죠? 11시 이전에 하는 거예요. 정답은 C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at 이하는 앞쪽에 있는 게스트를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이니까 자, 전치사구는 어차피 형용사 아니면 부사 역할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호텔의 손님들이 자, 요거는 부사고 요것도 부사입니다. 자, 여기에서 체크아웃하고 요 시점에 체크아웃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또 뭐죠? 투부정사는 죄다 다 모호한 그런 어떤 구성 요소들입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도 두 가지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고 투부정사도 두 가지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순, 배열, 구성상 자, 얘는 뭐가 되는 게 맞겠어요? 부사가 되는 게 맞죠. 왜? 요거 하기 위해서 체크아웃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곳의 손님들은
이곳에서 이곳 이전에 이거 하기 위해서 체크아웃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뭐 하기 위해서? late checkout fee가 되겠어요. 자, 늦게 체크아웃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벌금을 내야 되겠죠?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late fee라고 했고, late fee는 원래 연체료의 개념인데요. 여기서는 뭐 책을 우리가 빌린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 요금으로 번역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자, 그런 늦은 체크아웃에 대한 그런 어떤 벌칙금,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11시 이전에 프론트 데스크에서 체크아웃을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111번은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문장에서 그렇게 두 가지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성 요소들, 이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해석하시는 것이 자, 여러분들에게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Part 7은 그게 다거든요. 그래서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었을 때, 자, 문제로 주어진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올바로 찾아서 답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112번입니다. renovate부터 시작해서 renovation까지 품사가 서로 같질 않아요. 자, 그럼 이 자리는 is라고 하는 동사가 있기 때문에 동사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A번을 지우시고요. 자, 그 다음에 renovation이라고 하는 명사가 들어가게 되면 주어와 무슨 관계가 되는 거죠? 동격 관계가 되잖아요. 그럼 main entrance가 여러분들 renovation입니까? renovation이 뭔데요? 개보수 공사입니다. 어떻게 입구가 개보수 공사입니다 라는 개념이 성립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것도 지우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B번으로 가시면 is being은 진행형이지만 결국은 진행형의 B 플러스 PP니까 또 자, 진행의 수동 아니에요. 단순하게 수동태가 개보수 공사가 되다라고 하는 뜻이라면 진행이 개입되면 뭐예요? 개보수 공사가 되고 있는 중이다 아니에요? 복잡할 거 없죠. 자, C번은 뭐예요? 투부정사 얼마든지 보호 자리에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해석이 없더라도 자, renovate가 뭐뭐를 개보수 공사하다의 뜻인데 목적어는 어디 갔어요? 만약에 여기 들어온다면. 맞죠? 그렇기 때문에 투부정사가 무슨 그 명사적 용법으로 보호로 자, 여기는 보호 자리인데 보호 자리에서 명사적 용법으로 쓰였을 경우에는 주어와 동격 관계가 돼서 자, 주어는 뭐뭐 하는 것입니다의 개념이 성립되는지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자, 비효율적인 문제풀이에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가장 경제적인 글읽기를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려면 이러한 어법사항들, 타동사의 이하에는 목적어가 반드시 붙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법사항들이 바로바로 떠올라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혹은 투부정사가 여러분들 주어와 동격이 아니었을 때는 비동사 이하에서 비투용법이라고 해가지고 자, 그때는 예정과 의무죠. 얘는 뭐뭐 할 예정입니다. 얘는 뭐뭐뭐 해야 합니다의 뜻으로 번역되기도 해요. 그런데 메인 엔트런스가 스스로 renovate를 할 수도 없고요. 만약에 renovate를 한다라고 했어도 뭘 renovate를 시키냔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C번도 답될 수 없어요. 알겠죠? 자, 하지만 수동은 자, 구조상 이하의 목적어로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지금 원하는 거예요. B번에서.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정답은 B번으로 확정하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변형 출제 가능성을 while로 열어드릴게요. while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뭐하는 동안에라고 하는 기간의 의미가 있지만 두 번째 뜻으로 뭐뭐하는 반면에라고 하는 대조의 뜻도 있습니다. 대조의 뜻으로 1년에 한 2번 정도씩 토익에 꼭 출제가 되는데 가을에서 겨울 무렵에 굉장히 잘 나왔었어요. 참고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지금 10월이잖아요.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메인 엔트런스가 어떻습니까? 자, 어떻죠? 개보수 공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데요. 자, 그러는 동안에 자, 여기서는 지금 반면에라고 하는 해석이 아니라 기간의 의미로 번역하는 게 맞아요. 그 다음 어떻습니까? 직원과 고객들이 요구받죠. 뭐 하도록 요구받습니까? 바로 들어오라고. 어딜 통해서? 자, 동쪽에 있는 입구를 통해서 들어오라고 자, 그렇게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113번입니다.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가 다 명사일 수 있나요? 자, 어때요? 요거는 거의 명사로만 쓰죠. 하지만 build이라고 하는 단어는 명사로 주로 쓰지만 자, build somebody라고 하면 누구누구에게 청구서를 보내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charge는요, 토익이 자랑하는 대표적인 이것은 지금 다의어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달에는 그 다의어 모두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고 지나가진 않겠지만 하여튼 정말로 많은 뜻이 있어요. 청구하다의 뜻, 비난하다의 뜻, 고소 고발하다의 뜻, 충전하다의 뜻, 공격하다의 뜻,
그죠? 책임 따위를 지우다의 뜻, 뭐 등등등 뭐 별 뜻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뜻이 있는 단어인데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두 가지가 다 되고 estimate를 특히 조심하시라고 이건 나올 때마다 제가 마르고 닳도록 강조를 하는데요. 자, 그렇게 강조를 했더니 올해 그렇지 않아도 estimate가 나왔었어요. 한번. 자, 정답으로. 자, 그랬으니까 또 한번 강조를 해볼게요. 얘는 누가 봐도 동사입니다. 뭐뭐뭐를 추정하다. 그리고 estimate의 명사형은 estimation이라고 따로 있는 거 알잖아요, 우리. 그죠? 자, 그런데 estimate도 명사로 쓰고요. 그때는 estimation하고는 달라요. estimation이 추정이라고 하는 행위라면 이것은 견적서 혹은 견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estimation하고 같이 나오면 명사 자리를 뚫어놓고 답 써라 라고 하면 무조건 estimation에다가 쓰시면 틀릴 수 있다는 사실 또 한 번 강조드려요. 여기까지. charge가 워낙에 뜻이 많기 때문에 얘만 정할 수 없네요. 자, 그럼 일단 어떤 품사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아우, 그나마 다행이네요. additional이라고 하는 형용사와 관사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죠? 여기는 명사가 와야 된다를 얘기해주고 있으므로 다 지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4개 다 명사 되죠? 결국 어휘 문제입니다. 자, 그럼 해석을 통해서 답을 찾아 나가셔야 되는데 이번에도 주어는 게스트입니다. 어디에? 바로 이곳의 고객들이에요. 자, self park. 스스로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어떻게 할 수 있죠? 자, choose valet parking 이렇게 돼 있어요. valet parking이라고 하는 거 알죠? 요즘 우리나라도 이제 valet parking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대리주차라고 합니다. 자, 대리주차를 선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등위 접속사 앞뒤에는 중복되는 부분이 생략될 수도 있으니까 자, guest에서 can까지가 생략되어져서 이 앞에 자, 들어오면 되네요. 됐죠? 이거를 선택할 수 있어요. 얼마에? 바로 추가적인 자, 15불의 자, 뭡니까? 자, 바로 비용으로 이렇게 되겠죠? 자,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자, 요거는 청구서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안 돼요, 여러분들. 대충 갖다 붙이면 안 된다고. 그 청구라고 하는 뜻은 아니에요. 청구서라고 하는 뜻이라고. 자, 그다음에 estimate도 자, 견적인데 여기 좀 견적이 왜 나옵니까? 맞죠? 자, 그래서 15불의 요금으로라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바로 청구와 요금의 뜻을 가지고 있는 자, charge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charge에 굉장히 많은 뜻이 있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뜻이 청구이고 그 청구로부터 파생된 뜻이 바로 요금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서비스 charge도 들어봤고 테이블 charge도 들어봤고 charge라고 하는 단어는 요금으로 정말 많이 써요. shipping charge 이렇게 얘기하면 자, 선적 요금이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money는 왜 안 되나요? 15불의 돈으로 추가적인 돈으로 이렇게 하면 해석되지 않아요? 자, 참고로 money는 불가산 명사가 되겠습니다. 앞에 on이 있는 한, 자, money는 답이 될 수가 없겠어요. 자,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C번인데 사실은 money가 왜 불가산 명사고 charge가 왜 가산 명사냐의 이유까지 제가 설명을 좀 다 드렸으면 참 좋겠어요. 지금 이 시점에. 그런데 자, 그런 부분들은 제가 설명할 수 없는 것, 그 상황이 굉장히 좀 안타깝고요. 이거 하나 설명하려면 30분 이상 걸려요. 자, 그래서 제가 이 강의는 문제풀이용 강의이기 때문에 조금 이런 기초들이 좀 약하거나 혹은 기초를 알고 싶으신 학생들은 토목달의 환급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 보시라라고 강의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래서 저도 막 그냥 입이 근질근질 거립니다. 이거 설명해 주면 참 좋겠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만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money는 불가산 명사라는 점을 자,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그런 기초가 있는 학생들에게는 맞아, 지난번에 그거 공부해 놨더니 좋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더욱더 학습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정답은 C번으로 정하고요. 자동차 한 대당 15불의 요금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추가적으로 여러분께 자, 변형 출제가 될 수 있는 자, 한 가지의 전치사를 또 전달을 해드리는데요. at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뜻이 굉장히 많죠. 그 중에 여러분들은 속도에도 at을 쓰고 비율에도 at을 쓰고 자, 정도에도 at을 쓰고 자, 가격에도 at을 쓴다. 알겠죠? 자, 그래서 at a discounted price 이렇게 얘기하면
할인된 가격으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at a slow pace 이렇게 가면 느린 페이스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비율이라고 하면 at a rate of 20 a month 이렇게 가면 한 달당 20개의 비율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따라서 rate라든가 price라든가 pace라든가 혹은 속도도 마찬가지예요. at a speed of 50 kilometers per hour 이렇게 가면 시간당 50km의 속도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전치사를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어디에 이렇게만 외우고 있으면 at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이런 문제에서 전혀 맞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 여기에서도 그 점을 여러분들 주목하시면 얼마의 요금으로라고 하는 자, 요거는 가격에 자, at으로 보시는 게 맞다는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오케이. 113번 마무리 짓고 다음 문제 가요. 4번 가시면 인칭대명사 문제가 나왔습니다. 주실 수 있나요? 네, 주셨습니다. 자, 선택지에 대한 분석은 안 하겠습니다. 1번 문제에서 해드렸으니까. 자, client는 명사이고, 자, 그 다음에 contact은 타동사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하에 목적어가 와 있으니까 그 앞에는 형용사가 오는 것이 맞겠고, 형용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애 누구밖에 없어요? 바로 there밖에 없죠. 이것도 1초짜리 문제였습니다. 됐죠? 인칭대명사 중에서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것이 형용사 자리에 소유격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시면 정답 냈으니까 이 문제는 마무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로키지라고 하는 것은 보통 그 보험 중개나 증권 중개를 하는 자, 그런 회사를 말해요. 프리미어 브로키지라고 하는 이 회사가 노력하고 있어요. 자, 무엇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연락 접촉하려고 애를 씁니다. 자, 모든 그들의 고객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의 고객과 뭐 하려고? 바로 투이야를 하기 위해서 자, 연락 접촉을 하는 것이겠죠. 따라서 이 투부정사는 부사의 용법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inform은 통지 통보하다의 뜻이죠. 바로 그들에게. 그들이 누구예요? clients가 되겠죠. 클라이언트들에게 뭘 통보합니까? 바로 change in trade processing fees가 되겠습니다. 수수료가 되겠네요. 요금이 되겠어요. charge도 요금의 뜻이 있고 fee에도 요금의 뜻이 있는데 charge가 훨씬 넓은 의미로 쓰이고요. fee라고 하는 것은 보통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fee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이렇게 processing fee라고 하면 프로세스가 처리하다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취급 수수료 정도로 번역해요. 그래서 거래 취급 수수료라고 번역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래 취급 수수료에 어떤 변동 사항이 있어요. 그런 변화에 대해서 자, 그들에게 통지를 하려고 자, 고객에게 연락 접촉하려고 막 노력을 해왔다고. 이해가 되셨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되셨으면 114번의 정답 C번으로 가시면 되겠고, inform이라고 하는 단어 다시 한번 또 하나만 또 변형 출제의 가능성으로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inform은 누구누구에게 뭐뭐뭐를 알려주다, 통보해주다, 정보의 뜻이니까 information이. 그래서 요거는 통지해 주다의 뜻이 있어요. 수요동사적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목적어 두 개는 자, 이런 식이면 못 취합니다. 그래서 somebody, something 둘 중에서 이 아이는 something 목적어를 절대로 취하지 않는 아이기 때문에 중간에 전치사 of나 about를 꼭 붙였어야 되는 정보가 동사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 단어는 of와 about가 something이 나왔을 때 반드시 있는지를 확인하고 정답을 쓰셔야 돼요. 만약에 somebody, something을 딱 이렇게 봤는데 앞쪽에 inform에다 답을 쓰고 왔다. 누구누구에게 뭐뭐뭐를 알려주다 말이 되는데 왜 inform은 답이 안 되나요? 라고 하면 이거는 예외가 되는 조심해야 되는 동사이기 때문에 이유는 저도 모르지만 of와 about를 반드시 붙였어야 된다는 사실을 몰라서 틀린 거야. 라고 얘기해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류의 동사들이 좀 있죠. 수요의 개념이 있으나 somebody는 목적어로 취하고 something은 못 취하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아이가 inform. notice는 얘랑 뜻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상기시켜 주다의 remind가 있습니다. 자, 걔네들이 전부 다 over, about를 뒤에 다 취하는 그런 아이들이고요. somebody는 공통적으로 취하지만 뒤쪽에 over, about을 다 못 취하고 of만 취하는 아이들도 있죠. 걔네들이 누구예요? 자, convince와 assure. 두 개 뜻이 똑같죠. 확신시켜 주다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on을 쓰는 아이도 있어요. 여기에다가. 자, 그래서 brief somebody on something입니다. 누구누구에게 뭐뭐뭐를 브리핑하다. 간략하게 브리핑해주다.
설명해 주다의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이런 동사들은 단순하게 의미만 알아서는 절대 답을 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 누구누구에게 뭐뭐뭐를 브리핑해 주다. 왜 안 돼요, 답이? 라고 여러분들이 따지고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얘기를 돌려서 얘기하면 글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의 수준까지만 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brief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inform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글을 제대로 틀리지 않고 문법적으로 쓸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까지 수준까지 토익 문제가 출제되고 그렇게 작문의 능력을 간접적으로 테스트하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난이도가 높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 그런 단어들은 나올 때마다 제가 지정을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10 몇 년 동안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막 눈에 막 보여요 밟히고. 그래서 알려드릴 때마다 잘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은 inform 계열의 단어들 수요의 개념이 있으나 somebody는 취하고 something은 취하지 않는 단어를 제가 여러분께 자 6개를 나열해드렸어요. 자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5번이고요. whether부터 시작해서 although까지 4개의 자, 선택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다 접속사가 될 수 있겠네요. 물론 B와 C는 복잡합니다. 자, B는 형용사, 대명사, 그리고 접속사죠. 자, C는요, 대명사, 형용사, 대명사로 주로 쓰죠. 둘 중에 하나의, 혹은 둘 중에 한 개. 자, 그리고 부사로도 쓰는데, 부사일 때는 또한 역시의 의미고, 부정문에서만 쓰고 문장 맨 끝에서만 쓴다라고 하는 사실까지 전부 알고 있어야 돼요. 뜻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I don't like it either 이렇게 얘기하면 나도 그거 좋아하지 않아 이런 뜻입니다. I like it too 이렇게 쓰죠. 보통 to를 쓰는데 either를 쓰면 문장 꼬랑지에만 쓰고 따라서 형용사 대명사일 때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뜻이지만 either가 부사로 쓰면 전혀 모르는 뜻이니까 나중에 part 7 같은 데서 만나도 해석을 잘 못하고 헤매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 either가 부사로서 문법적으로 혹은 어휘 문제로 part 5, 6에 여태까지 출연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part 7의 지문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문장 가운데 등장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either를 부사 자리에서 만났을 때는 부정문과 문장 끝인지 확인하고 또한 역시로 번역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접속사로도 쓰일 수 있는데 접속사로도 쓰이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either A or B 아니에요. 이건 세트로 나오는 상관 접속사죠. 따라서 저는요 이거부터 먼저 지우려고요. 뒤쪽에 주어 동사, 앞쪽에 주어 동사. 안 되겠습니다. or가 없어요. either A or B가. 그래서 지우고요. 자, 그럼 나머지 셋 중에 이제 하나가 되는데 여보세요. 여기 보세요. ask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ask가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타동사죠. 그러면 무슨 수로 부사절의 접속사가 답이 된답니까? 맞죠? 그래서 although는 부사절의 접속사니까 안 되겠고요. 그럼 둘 중에 하나만 답이 되는 거예요. 따져볼까요? 자, 예약합니다. 장소를 뭘 위해서? 결혼을 위한 장소예요. 자, 결혼식장을 갖다 예약하기 전에 자, 이분이 어떻게 했어요? 자, 사진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자, to ask. ask는 묻다의 뜻과 요구하다의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구하다의 뜻일 때는요, 당연히 뭐뭐뭐를 요구하다이기 때문에 대시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물어보다면요, 뭐뭐를 확정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뭐뭐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묻다의 뜻으로 쓰였으면 똑같은 명사절인데 뭐뭐인지 아닌지를 물어본다라고 하면 whether고요. 뭐뭐 할 것을 요구하다라고 하면 that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that을 뒤에다 썼을 때는 조건 또 한 가지 알죠? 명령, 요구, 요청, 제한, 주장, 충고의 동사들은 that 이하에 반드시 뭐가 와야 돼요?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was 보여요? was가 보이면 얘기가 끝났네요. 이건 요구하다의 뜻이 아니라 묻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A번입니다. 자, 이런 어법사항들이 거추장스러우십니까? 그런데 그런 어법사항들을 알아놓음으로써 여러분들 어땠어요? 문제풀이가 완전히 간소해졌죠. was 한 단어만 딱 읽고 답은 A야라고 우리가 벌써 답을 냈으니까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많이 알면 알수록 좀 더 경제적인 문제풀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지금 설명해드린 내용 ask 이하에 that도 올 수 있고 whether도 올 수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우리는 지금 whether가 답이다를 했는지를 그 과정들을 잘 상기하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115번 마무리 짓고 자, 나머지 해석하고 끝내겠습니다. 뭐 물어보려고 그랬죠, 이 사람이? 자, 그녀가 available, 자, May 5th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5월 5일 날 사진사가 요 그녀는 누구를 말해요? 자, 요거 사진사를 말하는 걸 거예요. 이 여자분이
사진사가 이용 가능한지, 다시 말해서 사진을 찍어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부킹하기 전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이해가 됐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115번까지도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15문제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총 40문항 중에서 이제 뭐 절반으로 가까이 가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뭐 집중력이 잘 유지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자, 조금 더 집중력을 잘 유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지개 한번 쭉 펴시고 자, 강의 후반부에서 116번부터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후반부 강의 시작해 볼까요? 자, 116번부터 120번까지입니다. 아직 힘 안 떨어지셨죠? 자, 시작해 볼게요. every부터 future까지 품사가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얘네 둘은 무슨 역할을 하는지는 나중에 따지시고요. 일단 뒤에 뭐가 와야 돼요? 절이 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cash register가 주어고 should provide가 동사라고 했을 때 자, 얘가 주어 동사예요. 그러면 when과 연결되어져서 절이 형성됐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주어 동사는 어디 있습니까? whichever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런 아이들은 1차 소거가 되겠습니다. 선택지의 요즘은요, 예전에는 품사 문제라고 하는 게 되게 어형과 관련된 품사 문제만 나왔어요. 예를 들자면 simple, simply, simplicity, simplify 이런 식으로 어미를 통해서 품사의 다른 품사들을 보여주고 빈칸에 무슨 품사가 들어가는지를 골라라가 나왔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어형과 관련된 품사 문제만 나왔는데요. 요즘에는 어형과 관련된 품사 문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B번과 C번을 즉각 소구하셔야 돼요. 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휘 문제가 되겠죠. 둘 다 형용사니까. 물론 future는 미래의라고 하는 뜻도 있고 미래라고 하는 명사도 되겠죠. every는 매 하나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미래의 cash register가 제공하는 걸까요? 아니면 모든 캐시 레지스터가 제공하는 걸까요? 근데 뭘 제공해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고객들에게 뭘 제공합니까? 영수증 4번을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죠? 요즘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맞죠? 네, 그러니까 미래의 캐시 레지스터만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 every가 답입니다. 다만 여러분들 every는 항상 강조드리는 것이 every와 each라고 하는 단어는 자, 우리말로는 편의상 우리가 해석이 어색해지기 때문에 모든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사실은 each는 각이고 every는 매 하나하나를 가리킨다 그랬죠. 자, 따라서 얘네들이 형용사로 쓰이면요. 뒤쪽에는 반드시 단수명사만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참고로 each는 형용사로도 많이 쓰지만 대명사로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every는 주구장창 형용사로만 써요. 그러니까 명사 자리에 두 단어가 또 같이 나오는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들 중 각각 하나하나가 every는 안 돼요. each of them은 돼도 every of them은 안 되죠. 그러니까 each of them이 자연스러운데 every of them은 자연스럽지 않아요. 라고 하는 학생들은 이미 제가 설명드린 모든 내용을 감으로 가지고 계신 거예요.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하더라도.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A번으로 정답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하나만 더 여러분들 자 추가적으로 변형 출제될 수 있는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앞쪽에서 inform을 기왕에 했으니까 provide도 누구누구에게 뭐뭐뭐를 제공해 주다의 뜻이 있잖아요. 이것도 수요의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provide는 어떻게 쓰나요? 참 신기하죠? 이렇게 쓰면 틀려요. 이것도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제공해 주다. offer하고 같이 나와요. 자, 그럼 provide는 오답이고 offer가 답이에요. 자, 그리고 provide는 어떻게 써요? somebody가 나오면 something 앞에는 with를 반드시 붙였습니다. 왜 붙였는지 저도 몰라요. 그런데 something을 목적으로도 취할 수 있거든요. 얘는. 그런데 그때는 to나 전치사 for가 와서 이렇게 쓰죠. 누구누구에게 뭐뭐뭐를 제공해 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이 두 개는 맞는 겁니다. 요것과 동일한 계열의 동사가 누가 있죠? 자, 바로 supply가 똑같은 게 있겠죠. 그 다음에 자, present가 있어요. present는 여러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발표하다의 뜻이 아니라 선물에서 나와서 증정해 주다의 뜻이 있습니다. 알겠죠? 자, 증정해 주다. 혹은 누구누구에게 뭐뭐뭐를 맡겨주다 라고 하는 entrust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의 패턴으로 사용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은 수요 동사처럼 보이는데 자, 이렇게 목적어 두 개를 취할 수 없는 동사의 군 중에서 중요한 두 개 그룹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셨어요. 자, 요거는 원래 문제풀이 강의에서는 이런 거 안 해드리는데 자, 정리해드린 내용이니까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해됐죠? 오케이. 자, 이러시면 116번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요. 7번 가겠습니다. remaining부터 시작해서 conditional까지 전부 다 형용사예요, 형용사. remaining이라고 하는 것은 남아있는 애 뜻이고 accomplished는 어때요? 자, accomplished는요, 동사에 ed가 붙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 성취하다의 뜻이니까 성취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동의 의미를 가지는 pp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독자적인 그런 자, 형용사로도 사용이 됩니다. 알겠죠? 자, 성취된 목표 이런 뜻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재주가 굉장히 뛰어난이라고 하는 의미의 발군의라고 하는 뜻의 형용사로도 쓰여요. 그러니까 ed가 수동의 개념을 가지지 않고 완전히 독자적인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는 어때요? 일정한 룰이 없기 때문에 외우시는 수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답답하시겠지만 저로서도 뭐 더 좋은 방법을 일러드릴 수 있는 건 없고요. 자, ed가 자, 수동의 개념이 없이 독자적 형용사로 사용되는 단어들을 묶어서 알려드리는 것들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experienced도 무슨 뜻이죠, 여러분들? 경험이 많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dedicated도 무슨 뜻이죠? 헌신된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그죠? 바쳐진 이런 뜻이 아니라 헌신적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자, 그런 단어들이 잘 나온다는 거죠. sophisticated라고 하면 정교한, 세련된이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단어들은 묶어서 한 묶음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됐죠? 자, sufficient는 enough의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conditional은 조건부의 그런 뜻입니다. 자, 이 말은 이 문제는 어휘 문제입니다. 찾아보세요. 그러면 banquets가 열려요. 연회입니다. 연회가요, recognizes 합니다. recognize가 원래 인정하다, 인식하다의 두 가지 뜻인데요. 여기서는 그냥 단순하게 인식하다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자, 단순하게 인정하다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인정해서 포상한다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누구를 포상해 주나요? 바로 작은 사업체 오너들이 되겠습니다. 사장님들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어떤 작은 회사들일까요? 바로 뛰어난 발군의 자, 그런 오너들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 사람들을 인정하고, 인정한다는 얘기는 그 안에서 포상까지도 한다는 개념까지 포함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지난 한 해 동안에 그런 뛰어났던 그런 오너들을 자, 인정해서 포상하게 된다. 이 뱅퀴트가. 라고 하는 것이 이 문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 지금 accomplished라고 하는 ed가 자, 가장 성취된 owner라고 여러분들 어거지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성취된 건 주로 목표가 성취되는 것이지 사람이 성취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수동의 의미로 해석하면 오히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대충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수동의 그런 어떤 수준을 벗어나서 완전 독자적 형용사로 사용되는 아이니까 잘 기억을 하셔야겠어요. 그리고 distinguished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distinguished도 아주 뛰어난 애 그런 뜻이에요. 알겠죠? 네, 그래서 구별되는 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완전히 뛰어난, 그죠? 네, 이라고 하는 뜻으로 쓰인답니다. 됐죠? 118번이고요. 118번은 품사 문제입니다. 자, 어떤 품사가 필요할까요? 자, 여기는 지금 be 플러스 ing가 보이죠? 동사 덩어리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동사 뭉치인데 이게 지금 수식어밖에 더 있어요? 자, 동사 뭉치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수식어는 부사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정답은 당연히 D번이고요. 이 문제는 1초짜리 문제예요. continue는 참고로 자동사로도 쓰여서 지속되다, 뭐뭐뭐를 지속하다의 타동사로 둘 다 쓸 수 있고요. 자, 그러시면 넘어가셔서 해석하시고 끝내겠습니다. 자, reason이에요. 주어입니다. 그 다음에 동사가 어디 있어요? 자, is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 여기까지를 괄호로 묶으시면 얘가 바로 뭡니까? reason을 수식하는 형용사절이죠. 접속사는 뭔지 모르겠지만 생략됐을 거예요. reason 다음에 생략된 접속사는 why죠. 어떤 이유예요? 이 제품이 voted, 투표를 받았습니다. 자, 뭐로? 매년 최고의 retail이라고 하는 것은 소매점이잖아요. 최고의 소매점으로 자, 뽑히게 되는 이유는
바로 because 이하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strive to는 애쓰다의 뜻이에요. try to하고 비슷하죠. 그죠? 네, 그래서 애쓰다, 노력하다, 분투하다. strive to, struggle to. 함께 동의어 표현으로 알아두시고 자, try to까지. 자, 그래서 요거는 to를 보고 앞쪽에 이런 동사를 찾으세요라고는 어휘 문제로도 여러 번 나왔었으니까 단어도 잘 외워주시고 자, 말의 뭉치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론적으로야 타동사 다음에도 투부정사가 올 수 있고 자동사 다음에도 투부정사가 올 수 있고 이런 문법적 논의들은 얼마든지 복잡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 영어를 잘하고 싶으시면 누가 자주 와서 들러붙는지의 말의 뭉치를 알아두시는 게 가장 편리해요. 아시겠죠? 자, improve their products예요. 그들의 제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애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맞죠? 네, 그래서 시장에서 인정을 받았다. 저희도 지금 지속적으로 제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이 강의와 강의의 퀄리티뿐만 아니라 모든 제반적인 모든 것들을 저희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best in retail이 아니라 best in education으로 저희도 자, 사실은 뭐 뽑히거나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예쁘게 봐주시고요. 119번입니다. less부터 시작해서 almost까지 자, 여러 단어들이 나와 있네요. 다 부사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여기에 있는 early는 형용사와 부사의 동일형입니다. 자, 이 자리는 분명히 또 B 플러스 PP의 사이이므로 여기도 동사뭉치 가운데이기 때문에 부사가 답이고요. 자, even이라고 하는 단어는 형용사로 쓰일 수 있고 동사로 쓰일 수 있는데 형용사랑 동사로 쓰일 때는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은 균등한, 동사로는 평평하게 하다, 평평해지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짝수의라고 하는 뜻도 있죠. 그때 부사형은 evenly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even 자체가 부사로 쓰이면 이건 다른 단어예요. 철자만 똑같지. 강조 부사입니다. 뭐뭐조차도. 나머지는 해드릴 거 없죠. 자, 그러면 어떤 부사가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자, 보시면 work crew가 되겠습니다. 직원이죠? 보고했어요?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 were be done with. 자, be done with는 여러분들 이 문장의 지금 핵심인데 be finished with나 be done with는 수동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자, 요건 여러분들 뭐뭐를 끝내다 라고 하는 의미의 수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리스닝에도 나오거든요. Part 2에 질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Number 23. Are you done with the magazine? Are you finished with the magazine?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와요. 너는 그 잡지 다 봤니? 이런 얘기죠. 잡지를 다 끝냈니?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 수거를 모르시면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be done이 행하여지다. 이렇게 여러분들 해석하시면 어색하니까요, 지금. 그래서 무엇과 함께 행하여지다. 이런 해석이 아니에요. 뭘 끝냈습니까? 바로 1층에 대한 레노베이션을 자, 그들이 끝냈고 그 다음에 move on to 어디로 이동하는 거예요? 바로 2층으로 이동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끝내고? 바로 거의 다 끝내서 이동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게 맞기 때문에 정답은 D번인데요. 학생들 중에 일부는 틀림없이 early에다 답을 쓰시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1층에 대한 레노베이션 개보수 공사를 일찍 마쳤고 2층으로 자, 옮겨갈 준비가 돼 있다. 저도 이 해석은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왜 C번은 답이 될 수 없을까요? 자, C번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early는 단순하게 부사, 일찍이라고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자, early가 동사를 수식할 때는 반드시 뒤에서만 수식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또 외워두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아무리 해봐도 I early get up 이렇게는 안 쓰거든요. I get up early in the morning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미 감각적으로 익숙해져 있는 표현들을 통해서 자, 우리가 룰을 하나 익힌 거예요. 그래서 자, 요게 이제 죄송해요.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죠. 부사로 쓰일 때 자, 동사를 수식하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동사 뒤에서 앞으로만 수식을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여태까지 토익 문제들을 15년, 16년치의 문제들을 분석을 이렇게 해보니까요. 거기에는 분명히 그런 부분들을, 이런 문제들이 몇 차례 나온 적이 있어요. early도 문맥상 말이 되는데, 자, 앞쪽에서 뒤로 이렇게, 자,
수식을 하는 그런 형태로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동사로 수식할 땐 절대로 그렇게 수식하셔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래서 early는 반드시 뒤에서 앞으로만 수식을 하는 그런 부사다. 그래서 해석상으로는 C번도 그럴듯해 보이지만 답이 될 수 없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는 난이도가 아주 낮은가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각적인 것들을 원했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자, were already done. 이게 좀 이상한데, 어색한데 라고 하는 감각을 원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확하게 정보를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었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 그 점을 잊지 마시고 다음에는 꼭 활용을 해봅시다. 자, 120번입니다. locate부터 시작해서 locating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5개가 나와 있고 due가 나와 있고 이거 다 형용사 아니에요. 그럼 뒤에 명사가 나오는데 복수명사밖에 더 나와요? 그럼 선택지 중에 고를 게 C번밖에 더 있습니까? 맞죠? 0.5초짜리 문제예요. 알겠죠? 5개의 새로운 로케이션즈를 오픈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정답 간단하죠? 자, 문제 해설 마무리하고요. 자,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thanks to는 뭐뭐 덕분에 라고 번역합시다. 최근에 성공적인 마케팅 캠페인이 있었나 봐요. 그 덕분에 자, Tony's Family Ristorante. 그죠? 자, 저거는 이탈리아 말로 레스토랑이라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Ristorante 이렇게 얘기하죠. 영어로 뭐 당연히 레스토랑이 되겠고요. 이탈리아 레스토랑인가 봐요. 네, 그래서 이탈리안 음식을 파는 이 레스토랑이 자, plans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뭘 계획하고 있죠? 5개의 새로운 자, 지점이 되겠어요. 로케이션은 원래 장소의 뜻이지만 여기서는 branches의 뜻으로 쓰였네요. across라고 하는 단어도 어디를 가로질러서라고만 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여러분께 강의 때마다 몇 차례 강조드렸어요. 2번의 뜻으로 꼭 여러분들 어디의 전역에서 여기저기에서 라고 하는 번역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 주에 자, 전역에 5개의 자, 새로운 점포 지점을 오픈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Tony's Family Restaurante라고 하는 것이 이렇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들 제가 알고 있는 굉장히 맛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한 군데 있는데 소개해드릴까요? 네. 그 방배동에 가시면요, 치폴라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정말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기회가 되시면 가셔서 한번 드셔보시도록 하죠. 인터넷에 쳐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시면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2번째 강의도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할만하셨죠? 이제 적응이 좀 돼서 속도를 조금 올려봤는데 충분히 여러분들 잘 해내실 수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러시면 자, 2번째 강의도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자, 그럼 3번째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어요.